나무 의사로 살아온 지 30년 곰곰이 되짚어보니 내가 나무를 돌본 게 아니라 실은 나무가 나를 살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부딪히는 힘든 문제 앞에서도 나는 부지불식간에 나무에게서 답을 찾았다. 척박한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자라면서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의 한결같음에 나는 감히 힘들다는 투정을 부릴 수 없었다. 평생 한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기막힌 숙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무를 보면서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남은 날들을 꼭 나무처럼만 살아가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다가 미련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처럼 주어진 하루하루 후회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당신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프롤로그 중에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종영 선생님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는 책입니다. 우종영 선생님은 어려서 천문학자를 꿈꿨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다니던 고등학교도 그만둔 채 정처 없이 방황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도제에 들어간 원예 농장에서 직감적으로 나무 키우는 일이라면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답니다. 군대 제대 후 중동에서 2년간 일해 번 돈으로 원예 농사를 시작했지만 쫄딱 망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을 때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나도 이 나무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으며 그때부터 나무병원, 푸른 공간을 설립해 30년째 아픈 나무를 돌보고 계십니다. 각종 강의도 하시고 여러 권의 책도 집필하셨습니다. 이 책은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에게 배우다. 챕터 2,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챕터 3, 30년간 나무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 챕터 4, 나무와 더불어 사는 즐거움. 챕터 5,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 중 프롤로그와 몇 개의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선생님, 저는 어떤 나무와 닮았나요? 사람들과 나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종종 듣는 질문이다. 아픈 나무들을 치료하는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 사람보다 나무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개성이 있듯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가 각자 저만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면 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나무를 짝지어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다. 여러 차례 실패하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후배를 마주하면 아무리 잘라내도 마침내 가지 끝에 꽃을 피우는 아까시 나무를, 누굴 만나든 다툼 없이 유연한 친구 녀석을 만나면 가지를 넘실대며 비바람을 이겨내는 버드나무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주는 동료를 마주하면 천년을 하루처럼 사는 주목나무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가 비단 나뿐은 아닐 것이다. 나무는 언제나 사람 곁에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혔고 마을 어귀 당산목을 찾아가 지치고 아픈 마음을 내려놓곤 했다.
한번 제대로 자리 잡으면 보통 몇백 년을 사는 나무들. 지금까지 나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연을 품고 살아왔을까. 하지만 주위에는 나무가 곁에 있어도 곁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나무가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인테리어와 건강을 이유로 나무를 정원과 집 안에 들여놓고서는 방치하기도 한다. 덕분에 나무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기 일쑤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병들어가는 나무가 늘어날수록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싫어졌더랬다. 도대체 나무가 무슨 죄란 말인가? 나무도 어엿한 생명이며 심지어 인간보다 더 오래 지구를 지켜온 생명체라는 사실을 왜 자꾸만 잊어버리는가? 그렇게 속이 끓어오를 때면 나는 나무를 찾곤 했다. 그러다 몇 달간 정성을 다해 치료한 고목이 다시 푸르름을 되찾는 모습을 볼라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듯 나무 의사로서 아픈 나무들을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는 나무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뿌듯했다. 사람으로 태어나 큰 업적을 쌓지는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해왔으니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이라는 생각에 보람도 느꼈다. 그런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면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다. 나무 의사를 천직으로 삼아온 일에 수많은 나무를 되살려왔다고 자부했지만 곰곰이 되짚어보니 내가 나무를 돌본 게 아니라 실은 나무가 오히려 나를 살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무의 오랜 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찼던 젊은 시절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을 때 나는 당최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손을 많이 댈수록 오히려 자라지 못하는 어린 묘목을 떠올렸다. 나무를 키울 때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는 걸 떠올리고는 아이도 나무 기르듯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마치 어린 묘목을 돌보듯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고 한 걸음 뒤에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덕분에 딸아이는 일찍부터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깨우쳤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은 노목에게서 나이 들매 자세를 새삼 깨우치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제 속을 비우고 작은 생명들을 품는 나무를 보며 가진 것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삶, 비움으로써 채우는 생의 묘미를 깨닫곤 한다. 평생을 나무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고 병든 나무를 고쳐왔지만 실은 나무에게서 매 순간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힘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생각한다. 남은 날들을 꼭 나무처럼만 살아가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다가 미련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처럼 주어진 하루하루 후회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오로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가 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저마다 생의 대가로 무언가를 책임지고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백창우 시인이 표현했듯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는 것이 인생일지 모른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는 쉽지 않은 일상에서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마음을 오롯이 나눌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인생은 살만한 것일 게다. 내게는 나무가 그런 존재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평화의 기술자다. 세상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존재 자체로 휴식이 되고 작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팍팍한 삶에 잠시나마 숨을 고를 여유를 주고 세상사에 휘둘려 조급해진 마음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며 다독여 준다. 그처럼 내가 나무에게서 받았던 과분한 선물을 청하지 않아도 서슴없이 내주는 나무의 위로를 곁에 있는 것만으로 깨닫게 되는 그 생명력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어디 가나 벽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랬듯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나무로부터 단단한 삶의 태도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30년간 나무 의사로 살면서 더없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와 푸른 공간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나무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이렇게 세상에 감히 내놓을 기회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다시금 내게 좋은 인생을 가르쳐주는 이 땅의 모든 나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오래된 숲일수록 적당한 틈이 있는 까닭.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완벽해지기 위해 애쓴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면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부담감은 사람을 짓누르게 마련이다. 결국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초조함과 불안만이 가득하게 된다. 한때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으나 어느 순간 그로 인해 극도의 불안, 스트레스와 싸우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과 불행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아냈다. 완벽주의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는 완벽의 추구라는 책을 펴낸 하버드 대학교 탈맨 샤르 교수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나 또한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 길들여져 있던 탓일까? 누가 뭐래도 흠결 없는 나무 의사가 되고 싶었다. 나무를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애썼고 살리지 못하면 속이 상했다. 의사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유독 살리지 못한 나무들만 내내 마음에 남았다. 목전에서 죽어가는 나무들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웠다. 전부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았고 그럴수록 나무 의사 노릇을 하는 것 자체에 회의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마침 병이 들어 고생하고 있는 나무를 치료하고 있는데 서울 근교의 한 사찰에서 연락이 왔다. 절 마당에 있는 반송 한 그루가 곧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반송은 한눈에 봐도 연륜이 느껴질 만큼 오래된 나무였다. 하지만 줄기가 부러진 채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그냥 두면 명을 다할 것이 분명했다. 원래 반송은 생태적인 특성상 다른 소나무에 비해 수명이 짧다. 줄기에 비해 가지를 너무 많이 뻗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뻗어나간 가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가지들이 갈라져 결국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줄 당김으로 가지끼리 잘 묶어주면 줄기가 갈라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반송을 오랫동안 돌봐온 절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나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그냥 둔 걸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미 갈라진 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노스님 한 분이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젊은 스님이 연락을 드린 모양인데 그냥 두시지요. 살 운명이면 그냥 두어도 살 것이고 죽을 운명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겠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려는 나무를 억지로 살려내는 것도 순리는 아니지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다. 어쩌면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염원이 실은 나무 의사로서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과해 나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나무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나무 의사 노릇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내 과욕이 주어진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얼마나 거스른 걸까. 부끄러운 마음에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 뒤 나는 모든 나무들을 완벽하게 낫게 해주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대신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누리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생명을 다한 나무들을 잘 보내는 일도 포함되었다. 괴롭게 수명을 연장시키느니 아름다운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도 나무 의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빡빡하던 나무 의사 노릇에 숨 쉴 틈이 생긴 것이 말이다. 덕분에 나는 나무 의사 생활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해올 수 있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던 젊은 날의 모습을 떠올리면 빈틈없이 나무로 꽉 들어찬 우리 근대의 숲이 생각난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녹화 사업은 가히 전투적이었다. 전쟁을 겪은 산은 대부분 벌거벗은 모습이었고 녹색 옷을 다시 입히기 위해 4월이면 온 국민이 묘목을 들고 산에 올랐다. 빈틈없이 나무를 심은 덕에 오래지 않아 숲은 어디를 가나 울창해졌다. 어찌나 빼곡하게 심었는지 숲에 들어서면 웬만큼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다. 헐벗은 산이 다시 푸르러진 것은 다행이지만 하늘을 향해 치솟은 나무들을 볼 때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가지를 마음껏 뻗기는커녕 숨쉴 여유조차 없는 공간에서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부족한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그저 위로만 치솟듯 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만을 위해 경쟁하는 숲은 죽어간다. 햇볕이 바닥까지 닿지 않으니 온기가 부족해 어린 생명이 싹을 틔울 재간이 없다. 어린 나무와 풀꽃,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곤충들이 살아갈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겉으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숲은 결국 희망이 없는 불임의 땅과 다르지 않다. 숲이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 틈이 필요하다. 나무가 수명을 다하거나 애기치 않은 재해로 쓰러지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뜻한 햇볕이 들고 햇볕을 받은 땅에는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뒤섞이면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양분이 축적된다. 그래서 숲의 틈은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결핍이 희망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 봄 집 근처 북한산을 오르다 꽤 깊은 산중에서 어린 아까시 나무를 발견한 적이 있다. 큰 키 나무들이 자리한 산 중턱에서 아까시 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큰 나무들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서너 평 남짓 되는 숲의 그곳은 주변을 둘러싼 큰 나무들 덕에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변 나무들이 방패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온실안처럼 어린 생명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 숲에 틈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 나무,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것이다. 새 생명이 자라기 위해 숲에 빈틈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틈이 있어야만 한숨을 돌리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을 수 있다. 나 또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만일 내가 모든 나무를 완벽하게 고치겠다고 마음을 버리지 못했더라면 나무 몇 그루쯤 더 살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정말이지 일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실수한 것만 떠오르고 전부 마음에 들지 않고 스트레스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 나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내 곁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다. 모든 나무를 완벽하게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다. 간혹 나무를 장식품 대하듯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하는 말을 먼저 듣는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고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틈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가끔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내가 평생 당신과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늘 5% 부족하게 돈을 벌어다 준 거라고. 부족한 살림을 꾸리느라 힘들었던 아내에게는 가슴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말이 농담만은 아니다. 만일 내가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완벽을 추구했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팍팍했을 것 같다. 5%라는 부족한 틈이 있었기에 우리 부부는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고 능력 이상으로 내달리면서 현재를 소진해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5%의 작은 결핍으로 인해 오히려 삶이 충만해진 셈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앞만 보고 내달리지 말고 무엇이든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곤 한다. 완벽해지라고 앞으로 빨리 내달려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오히려 잘 비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완벽을 목표로 삼고 부족한 것을 모두 채우려고 무리하는 순간부터 찾아드는 건 불안과 초조뿐이다. 오래된 숲의 틈이 말해주지 않았는가? 비움으로써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법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